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나의 노후 은퇴 시기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가장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낳아서 내 노후 생활을 도와줄 건강한 황금과일 같은 자산은 뭘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을 기점으로 다트전자공시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배당금 인상 소식이 마무리돼서 금융산업 쪽도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배당 산업이자 사이클 산업의 케이스에 속합니다. 대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 산업 중의 하나이지만 거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강력한 반강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경우 실적에 비례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22년도의 금융기관들의 실적은 실제로 매우 좋았으나 23년도 실적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산업이죠. 본격적으로 배당금 인상 정보를 살펴보면 22년도 주당 배당금은 960원으로 인상되어서 21년도 주당 배당금이 780원이었던가 대비해서 무려 23%나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3년도 실적이 많이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설령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예금과 비교했을 때에도 괜찮은 배당률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트전자공시의 현금, 현물 배당 결정으로 960원이 공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금과 실적의 변화를 한 5년 정도 주기로도 살펴봐야 하는데, 22년도 배당금이 960원으로 인상된 모습이고 5년 전인 17년도의 배당금은 617원이었던 모습으로 2017년도에 배당금이 617원, 2018년도에는 690원, 그리고 19년도에 670원, 그리고 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는 배당금이 삭감되어 있던 모습이다가 21년도와 22년도는 배당금이 다시 상승한 모습으로 무려 5년 만에 55%의 배당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5년 정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당금이 상당히 증가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올해 그리고 앞으로 5년의 실적은 어떨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기업 투자는 배당금 또한 기업의 실적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배당금 또한 실적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금, 이 황금알의 원천인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하는데, 22년도 영업이익은 3조 7천억으로 발표가 됐고 22년도 순이익은 2조 7천억으로 발표가 돼서 기업은행의 2017년도 영업이익이 2조 200억이었던 것과 대비하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5년 단위로 상승한 모습이며, 순이익 또한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꾸준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있고 여론의 공격을 받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1000만원 투자 시에 배당금 기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투자 시 1차적인 목적지 정도가 되는 금액이며 2월 27일 기준 일자로 1200원의 주가였기 때문에 약 980주의 지분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960원이었기 때문에 세전 배당금은 94만원으로 배당 수익률이 무려 9.4%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세후 수익률로도 80만원으로 세후 배당률이 8%인 상태인데, 이게 말이 되는 배당률인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배당률 상태입니다. 물론 23년도에는 실적과 배당금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설령 반토막이 나더라도 4.7% 배당률이라는 준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삼성증권의 경우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55% 정도 감소하면서 배당률도 55% 정도 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1억원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경쟁 자산들과 비교를 할 때 가장 체감이 되는 금액이며 약 9,800주를 지분을 획득할 수 있어서 이를 960원 주당 배당금과 대입을 해보면 세전 배당금은 940만원, 그리고 세후 배당금으로 800만원으로 8%의 수익률이네요. 이를 월 평균 금액으로도 한번 환산을 해보면 12로 나눠보면 월 평균 세전 배당금은 78만원, 그리고 세후 배당금은 6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실 이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이 9.4% 배당금을 지급할 수준의 영업이익이 23년도에도 지속될 확률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23년도 올해 금융사들의 실적 둔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오아시스처럼 썩 괜찮게 선방을 하는 기업은 굉장한 메리트를 챙길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3년 5년 뒤에 주요 금융사들 중에서 좀 괜찮게 실적 선방을 하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금융사가 어떤 곳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만약 중개인의 보고를 받는다고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짜리 한 채를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결정을 받는다는 가정인데, 주식 몇 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고 대충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편입니다. 1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 목돈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위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과거 작년 기준으로 9.4%가 나왔으며 월평균 임대 수익은 78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투자자는 해당 자산을 자세히 알수록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어떤 투자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금 너무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예상돼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에 투자 영역에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산업과 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금융사 간 경쟁에서 당연히 밀리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산업은 굉장히 오래되었고 반강제 필수 산업이기도 한데, 대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적 구조이기도 하죠. 당연히 먹거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등 굉장히 대형 금융사들이 널려 있고, 저축은행들까지 합치면 무려 60개가 넘는 은행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맞추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리스크가 즉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을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겠죠. 결국 기업은 미래에도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개별 주식 선택 시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년, 3년, 5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을 선택하려고 분석하고 공부를 하며 꾸준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와 내년까지는 은행들의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은행의 미래 배당률은 어떨까? 5년 관점에서의 지난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대입하여 계산한 시나리오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5년 단위로는 좋은 실적을 낸 자본, 좋은 자산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어떠한 복리 효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계산입니다. 22년도 배당금은 960원으로 인상되었고 17년도의 배당금은 617원이었기 때문에 5년 기준으로 해서 55%의 배당금이 상승한 것으로, 이번 케이스의 예시는 연평균 10%의 배당 상승률로 입력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엑셀 차트로 구현한 계산식인데, 원금 1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 1,200원을 기준으로 9,804주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당 배당금인 960원으로 대입을 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은 796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후 연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은 1년 뒤에 1억 796만원이 되겠죠. 이를 배당금 상승률이 1%였다고 가정을 해서 1,300원에 다시 재투자를 하면 주식 수량은 1,48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상승률로 반영을 하면 960원이었던 배당금은 1년 뒤에 1,056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대입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은 1년 뒤에 936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 936만원을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2년 뒤의 원금은 1억 1,730만원이 될 것이며, 1,400원이 된 주가를 반영하면 주식 수량은 11,276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10% 적용된다면 주당 배당금은 1,160원이 적용되게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960원이던 배당금이 2년 뒤에 1,160원으로 무려 200원이나 상승한 것을 보고, 어떤 투자자는 2년 만에 배당금이 200원이나 상승했네, 엄청나게 상승을 했구나,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성향상 특이하게 960원의 배당금이 1160원으로 증가한 이 연평균 10% 배당금 상승률을 보고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는데 겨우 이 정도 배당금 100원 올라가는 배당 투자를 하려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보신 경우들이 그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2년만 기다려도 세후 연 배당금은 무려 1,1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것은 이것이 복리로 미래로 흘러갈수록 인간은 복리를 계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5년 뒤에 이런 계산으로 대입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5년 뒤 배당금은 무려 1,920만 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뒤의 배당금은 무려 5,8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엄청나게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복리의 마법과 시간의 마법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어도 사람은 직접 계산을 수차례 하더라도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금융사들, 주요 금융 지주들과 통신 3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5년 전에 실제 배당금이 617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무려 960원으로 5년 만에 340원 가량이 증가했죠. 이것을 보고 5년 만에 이 정도 배당금 상승률이 증가한 것을 보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별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 또한 2조 200억이었던 것이 실제로 3조 7천억으로 1.5배 이상의 실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주가의 경우에는 17,250원이었던 것이 오히려 1,300원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의 경우에도 시간 배열을 5년 정도로만 늘려봐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보이고, 국내 통신 3사 모두 어느 정도 이슈를 겪고는 있지만 1년, 2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바라봤을 때는 통신 3사 모두 실적이 상승하고 배당금 상승률 또한 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항상 반론을 제기하죠. 올해와 내년은 모른다, 미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끊이지 않고 들릴 것 같습니다. 실적과 배당금이 장기적으로는 증가한 기업이 1년과 2년 관점에서는 누구도 모르지만 5년과 10년 장기적 관점에서 복리로 성장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단 주식이라는 이 괴물의 특성상 위기가 생겨버리면 주식이란 타이틀에 이름이 붙은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장기간 폭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 역시 당장의 달콤한 지출을 줄이면서 배당 투자를 이어가는 부분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는데,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에 맞지 않는 소비로 당장의 기분을 달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로 보낼 것이다.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선물을 받아 별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부유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빚을 지고 시작하여 하루 종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쐬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내가 참 고맙네라며 삶을 즐기며 있을 테고, 누군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산 거지? 라며 진땀과 눈물을 함께 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 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앞으로도 파도 타기와 굉장히 유사하여 포커 게임과도 비슷한데 확률 게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서 공유드린 부분에 정보들을 수집하고 부가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설적인 피터 린치의 말에 따르면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상은 성공률이 60%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40% 확률로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인간의 본능을 무자비하게 건드리는 빅 이벤트 이슈들이 일어나도록 게임룰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2-30분씩이라도 시장이 내는 숙제를 지속하며 망망대로 속에서 불안해하는 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 게임에 참여해서 클리어해낸 드래곤 슬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앞에서 항해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책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들도 분명히 동일하게 겪어냈던 두려운 폭풍우와 이겨냈던 방법,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들을 들으며 계속해서 경험을 배우고 멘탈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분명히 또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선장님들의 항해일지와 전략들을 계속 찾고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및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유로운 삶을 얻어가시는데 1%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실적과 배당금 관련 정보, 그리고 배당주 인상 소식 및 이벤트 요소들을 가장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메리트 있는 고배당주들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